이 사주는 어떠한 사주가 있으면 이 사주는 두 명의 남자의 아이를 낳는다. 한 아이는 다른 사람 아버지고 또 한 아이는 다른 사람 아버지다라고 했다 치자고요. 이게 100년 전만 해도 거의 다 맞아요. 현대에 오면은 안 맞아요. 또 어떤 게 안 맞느냐?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또 낳을 거다.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맞느냐?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죠. 현재는 안 맞으면 안 맞아요.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 했다가요. 사주 풀이가 아니고 사주를 완전히 고정화된 관념으로 강요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사주라는 게 발전이 도저히 안 돼요. 볼까요? 저기 편인격에 이 자체를 성격을, 그러니까 파격이 아니고 자체는 파격인데 성격을 이루려면 편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행법 중에서 사기죄 있죠. 큰 사기를 칠 수 있는 기질들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큰 돈은 벌고 싶어 하죠. 요령은 많지요. 원사주에는 이렇게 파격인데 대운에서 언젠가 뭔가 와서 편자가 탁 받쳐주네요. 갑자기 큰 돈 벌 욕심이 생겼어요. 잘못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잘 쓰이면 좋은 거고 잘못 쓰이면 잘못되는 거죠. 결론이 마지막 가면 자기가 어떠한 기질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기가 최대한 활용할까에 달려있는 거지 여기에 얽매인다는 얘기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주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개념이 여기서 좀 바뀌게 돼요. 옛날식 가지고 이러니까 파격이다 나쁘다 이래가지고는 나올 답이 없는 거죠. 편관이 격을 이루어서 우리 애는 권력지기에 관계되는데 그런데 얘를 저해주는 식신이 있대 라고 치자고요. 이것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편관이니까 주로 법에 관련되는데 애들하고 놀기 좋아하죠. 어릴 때부터 막 어울리다가 사고 쳤어요. 법 좋아하다가 법 속에 갇히는 거죠. 잘못하면요. 이거 잘 쓰이면 좋은 거고 잘못 쓰이면 나쁜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있는 기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봐야지 하나만 딱 잡아간다면요. 실제는 이게 사주를 공부를 아예 할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상 체질을 볼 때 무슨 소음인이니까 당신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밀가루 좀 조심하고 찬물 먹지 말고 항상 소식해라. 그렇지만 뼈는 튼튼하다. 이런 말 나와도 치자고요. 그런데 이것도 100%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참조하라는 뜻이거든요. 참조. 사주도 마찬가지 참조하라는 뜻이에요. 편인격의 아이한테 너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고 뭐하고 다 시킨다. 어릴 땐 참죠. 나이 들면 진짜 출가해버려요. 이런 분이 남편인데 당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나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 뭐 해라 쥐나요.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봤자 아침 8시 9시예요. 식신격이나 상관격은요 아침에 일어나죠. 제발 좀 푹 자라 해도요 7시에 일어나요. 이게 기질 차이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 너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뭐 물 떠오고 뭐하고 딱 짜여놓으면요 출가하던가 남편이 출가하던가 아니면 병나게 돼요. 정말 참는 거죠. 참다 보면요 화병 나거든요. 남자가 화병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간이 맛이 가요. 그럼 탈나죠. 화 한 번 나면 진짜 떨리게 된다고요. 정인이 격을 이룬 사람한테 잘 이룬 사람한테 부인이 앉아가지고 당신 돈 벌어와 막 돈 얘기하면요 셈이 빠른 사람인데 자기는 봉사가 일단 우선인데 봉사해주고 돈 조금만 받으면 되는데 자꾸 집에서 돈 하면요 자기 원 타고난 근성에 어긋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그릇이 또 안 맞게 돼요. 그럼 천성을 자꾸 망치는 꼴나는 거죠. 자기 부인이 편인격이다. 그냥 놔두면 돼요. 이 사람한테 나가서 뭐 했고 다 따져보세요. 여자분이 또 나가면 출가가 아니고 그 가출이에요.
그게 남자가 나가면 출가인데 여자가 나가면 주로 가출 신고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남자가 집을 나갔다 해서 파출소 가서 가출 신고 안 해요. 가면은 출가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나가면 주로 이제 그 신고예요. 가출 신고. 가면은 출가 신고는 없고 가출 신고는 있어요. 그 식으로 이제 좀 놔둬야 돼요. 정인이 격을 이루는 사람은요, 이런 부인이 있으면은 항상 그거 있죠. 일요일마다 어디 봉사 간다고 맨날 봉사. 그 노숙자들 밥 퍼주고, 뭐 애들 장애인 시키고,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좋아해서 자기는 거기 가서 가면은 돈은 별로 안 준다. 왔다 갔다 교통비 좀 주고, 그냥 주머니에 거기서 용돈 하라고 한 2만 원 준다. 사실, 하루 종일 그 애들 장애인 시키고 하는데 한 2만 원 나온다 누가 하겠어요? 솔직히 일반인한테 이거 10만 원 줘도 안 가고 20만 원 줘도 안 간다고요. 그런데 재미들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는 재미 왔다 갔다 그거 하고 주머니에 용돈 한 2만 원 주는 거 한 달에 해봐서 한 40만 원 나오는 거. 근데 가서 일하는 거 몇백만 원씩 일을 해요. 근데 막 이거 재밌어 하거든요. 이거 가지마 하면 병나요. 천성이 워낙 남을 저기 도와주는 업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하지마 하면 진짜 힘들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들만 좋아하는 사람들. 맨날 아이들 데리고 양로원 아니면 양로원 좋아하고 그래서 막 챙기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당연히 사업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 난 고아원 할 때 아니면 양로원 할 때 너무너무 마음 좋았다. 원조도 거의 없이 자기가 겨우겨우 살면서 한 달에 자기 생활비 한 10만 원 살았는데 남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쭉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업하십시오. 누가 사업자인데 사업자금요. 돈은 몇 억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드디어 한 3년 지나서 돈은 버는데 나 이거 정말 싫다 하고 다 던지고 다시 또 하고 싶어 이걸요. 그게 참 그 근성 차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떠한 격을 이루는 사람이 식신의 격을 이루든 아니면 상관이 격을 이루든 각각마다 다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 문제죠. 조선시대로 볼 때는 상관격은 정말 나쁘다 하겠죠. 요새는 이거 없으면 나라 발전이 없어요. 식신격이 좋다 하죠. 너무 좋으면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못 먹는 게 없대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꼬리까지 다 해먹잖아요. 심지어는 털까지 다 쓰고 안에는 장도 하여튼 곱창을요. 다 해서 마지막까지 다 해먹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참 식신이 많은 면이에요. 좀 대충 먹지. 다 발려 먹잖아요. 그러다 또 다 없앴는데 뼈까지 우려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먹나요? 뱀도 먹지요. 뱀도 수입하는데요. 별거 다 수입해 먹잖아요. 이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편적격 있으면 좋다. 뭐 정제가 있으면 좋다. 나쁜 거 많지요. 밑에 잘못되면 남 보기에 너무 야박해요. 이 양반은 그 다람쥐 비슷해, 다람쥐. 꼬박꼬박 모아왔거든요. 나는 이 사람은 일종의 배짱이면 가만히 놀다가 한목에 큰 봄을 말했던 난 개미예요. 개미가 자기는 얼만큼 쌓아놓은지를 몰라요. 계속 쌓아놓을 뿐이 자기 거니까. 근데 자기가 애써 쌓아놓은 걸 누가 달라 하면요. 안 돼 하죠. 이거는 남이 볼 때 야박한 거고 본인이 볼 때는 안정위주예요. 결코 잘못된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 보고 야박하다고 할 이유가 아예 없어요. 이게 기질 차이죠. 이 사람한테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니? 이 사람은 이렇게 벌기 싫거든요. 나는 한번 폼나게 살아보겠다. 배짱이거든요, 배짱이. 때 되면 공연 한번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아니면 큰 기획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난 싫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너는 이런 아들을 뒀는데 너는 회사에 근무해야 돼, 계속. 이렇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차라리 너 포장마차 할 망정 너 사업해봐. 얼마 필요하니 조금이라도 데려가서 사업시키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하나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기 참 힘들어요. 파격도 파격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루는 파격, 편인이 오면 파격이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아니냐? 책 보면 식신이 격을 이루는데 편인이 있으면 타격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맞느냐? 아니에요. 식신은 먹고 놀기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편인마저 와서 게을르면 나빠진다. 이러한 개념이지요. 반대로 구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딱 봤어, 이런 사주를요. 식신격에 편인이 있는데 하나도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식신격에서 좋은 야만 번따 왔어요. 성실성. 그리고 열심히 해요, 뭐든지. 그러면서 이거에 창조성도 왔어요. 그래서 이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집안 구성이 워낙에 성실해요. 아침에 무조건 이 집은 6시면 기상이에요. 저기 진주에서 아침 6시면 기상하면 형제들 딱 기상해가지고 일 막 나가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겨울에도 냉수받쳐야 되고 그만큼 그렇게 컸다는 얘기죠. 어릴 때 그렇게 크니까 게으름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잘 쓰이면 굉장히 좋겠다 이게. 잘못 쓰일 때 문제 생기고요. 내 사주는 나빠. 나는 내 사주를 보니까 상관이 격인데 이거를 제어시키는 정인도 없고 또 빼주는 제도 없어서 난 나빠. 라고 하면요. 정말 나쁘게 돼요. 반항적인 데다가 더욱더 반항적이 돼요. 세상에 대해 반항적이요. 그럼 사고를 치죠. 그게 아니고 나쁜 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러면 난 이 마음 좀 길러보자 하면 돼요. 사주 공부라는 게 결론에 가면 마음 공부지. 기륭 판단하는 거는 나중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주가 기륭 판단으로 가요. 당신은 요 격에 용신이 무엇이고 이러하니까 언제에 큰 사고 날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언제 핀다 이런 얘기들.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편인이 격을 이룬 사람한테는요. 당신은 언제 피었고 언제 안 좋고 이런 내 말하면요. 몰라요 그래요. 왜 모르냐? 인생이 이 양반은 취미가 참 특이하게 되어 있죠. 자기 취미가 낚시라면 낚시 하나 가지고 10년 동안 매달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돈, 명예 다 한계없고 낚시 잘 되면 최고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언제 돈 많이 벌었냐니까 돈 그냥 관심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은 자기 특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돈, 명예 관계없이 내 인생은 전 세계에 여행 다니는 게 취미다 했단 말이죠. 어느 순간 이 기회가 돼서 여행을 막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전 세계 여행 다니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막 돈 벌 때는 자기는 지옥이었어요, 지옥. 이때부터 돈 많이 벌어서 드디어 다 간두고 여행을 떠난단 말이죠. 이 사람한테 당신은 이때부터 이때가 참 잘 피었고요. 여행 다니시면서 망하게 되네요. 말해봐서 이 양반이 웃어요. 아니 이 양반아, 나 이렇게 벌 때 얼마나 힘들었고 나 정말 지옥이다. 나는 이게 제일 행복이다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판단으로 가면 절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흐름에 대한 판단은 빠르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는 틀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게 돼요. 이 사람한테 정인이 격을 이룬 사람한테 당신의 목적은 뭡니까?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언제 운이 좋았네, 운이 나빴냐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어떤 애들을 막 도와주고 그 애들이 막 잘 크는 거 볼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한테 이때 돈 많이 벌고 이때 관직이 올라가네요. 그럼 이 양반이 글쎄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을 가지고 어떤 대운에서 언제 피고 언제 꼬이고 얘기 나온다. 이것은 거의 다가 돈과 명예 얘기예요. 개인적인 생각과 무관한 얘기죠. 단지 그럼 어떤 부분을 많이 맞느냐? 건강에 대해서는 용신과 비교한다? 반반이에요. 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몸이 탈나서 잘못되신 분 많고요. 그 다음에 참 지질이 가난한데 세상에 단점이 아픈 데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난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고 아주 부유하면서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는 게 건강은 또 용신과 좀 별개로 돌아가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부인이 우리 남편 사업 망해서 참 좋다고요. 그 뭐가 좋아하니까 그때는 당뇨에다가 병동막 있었는데 망한 뒤에는 갑자기 당뇨도 안 생기고 다 나았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생각은 남편이 건강하거든요. 다 관심이 없는 거죠. 너무 제가 물론 이제 지금부터 한 10강 정도 더 하면 용신 얘기 하게 돼요. 이거 가면은 이 사람은 이때 피었네요, 이때 안 됐네 이렇게 좀 나가게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면요 사주가 기륭 화복만 돼요. 나쁘면 피하자고 뭘 피해봤자 원래 오던 그 조그만 차 티코 피하면요 옆에 버스 타고 와요. 그냥 한 대 맞아요 그냥 크게 맞는다고요. 그래서 저격이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쓰일 때는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격이 정제격이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주에 어떤 편관의 기질이 강하면 이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요 사주가 요게 일간이고요. 여기 나와서 요 속에 있는 게 여기 나와서 적을 이루어서 편관적이다. 그럼 생기기 험악하죠? 근데 실제 보면 이렇지 않거든, 이 사람이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신자가 합해서 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 토생이 금이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사주도 관이 편관이면 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편인의 근성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편제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상관도 있고 근데 상관도 있고 이렇게 편관도 있으면 반항적인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요 마음도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성이요. 종합해서 봐야 돼요. 근데 편관격에 상관이 좀 강하면 좀 반항적인 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단지 요것 때문에 좀 중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편인이 잘못 쓰이면 개르거든요. 잘 쓰이니까 이게 예술로 가기 때문에 뭘 보고 있냐? 카메라 들고 있겠죠. 이게 참 이거 재밌는 구조예요. 그만큼 이게 특히 또 임자 일주 이러면요. 자기 주관 강하거든요. 자기 주관 강한데 태어난 달은 가을이지만 토기 때문에 좀 약해지고 그런데 여기서 도움받아서 자기 주관이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양반이 잘못됐으면은 안 좋은 일 할 뻔했고 그래서 잘 됐으니까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거죠. 마음 잡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린 나이였다면 사고 많이 쳤을 거야 아마. 그래서 사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제 한자 말고 비견 이 말 이외에 격 이외에 많은 글씨가 있다는 걸 실제는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거 없이 했다가는 간언이 되죠. 너는 편제가 격이니까 이래야지만 돼.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편제가 격인데 사방 보니까 상관도 강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 둘 분석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주를 이루고 이 마음이 이 양반은 언젠가 이게 마음이 항상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단지 여기서 조그맣게 한 개 어떤 어떤 편관이 있었다. 아직 힘이 없이. 이러면 어떤 운에 맞으면 그때 좀 이런 기질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종격, 화격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만 마치겠습니다.